폰세가 어제 고척 스카이돔에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을 모셔놓고 쇼케이스를 했습니다. 저는 한 7, 8개 구단 정도를 봤는데 우리 송재 위원이 아는 분들이 다 나왔다고요? 뭐 다는 아니고요. 11개 구단 왔다 그러는데 11개 구단이요? 절반 이상 아는 것 같습니다. 11개 구단에 23명이 현장을 와.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스카우트 딱 한 명만 온 게 아니군요. 아니죠. 여러 명이 왔고 심지어 그 3연전 네. 내내 온 구단도 있었다라고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국 쪽에서 네. 넘어온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보통 이렇게 스카우트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네. 이게 전체 다 스카우트 과정입니다만 네. 일단은 윗분들이 온다는 건 우리도 그렇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상주하시는 스카우트 네. 분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은 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일본이나 또는 대만까지 커버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세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 본인이 리포팅을 다 하잖아요. 리포팅을 해서 그래? 이 정도야? 그러면은 내가 직접 확인을 할게.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낮은 단계가 그쪽에서 이제 경력이 있으신 네. 그런 분이 오시든지 이건 더 중요한데 그러면 팀장에 직접 뜹니다. 그보다 심한 경우는 단장까지 뜨는 경우인데 어허.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달라집니다. 네. 과거 왜 이정호 선수 때 네, 단장이 맞아요. 와서 단장. 그렇죠. 네. 바로 그거.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오더니 결국은 데려갔잖아요. 네. 네. 그렇게 딱 이해를 하시면은 네. 이해가 좀 빠르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단장이 그만뒀죠. 그만뒀습니다. 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아니 저기 이정우 선수 때문은 아니고요. 바뀌었어요.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 네. 어제는 근데 사실은 이제 폰세 쇼케이스였는데 네. 진짜 주인공은 송성문인가요? 송성문 선수가 홈런을 쳐가지고 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송성문 선수에게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현장에 있던 후배에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전화 통화를 네. 하면서 좀 물어봤는데 사실은 폰세를 보러 왔지만 송성문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췄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좀 많이 관심을 받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송성문 선수가 이 폰세 선수를 이제 상대로 되게 좀 라인 드라이브성으로 그렇죠. 홈런을 네. 때려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사실 그날뿐만이 아니라 그 전날에도 사실은 문동주 선수를 네. 상대로 네, 이제 맞아요. 송성문 선수가 굉장히 좀 좋은 타구들을 좀 보냈는데 사실 송성문 선수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은 이제 메이저리그 쪽에서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올 시즌 마치고 도전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데이터를 좀 수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미 6년 120억 계약을 네. 해놓은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키움이 이제 BFA 단연 계약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미국 도전을 선언하게 되면 이게 이제 좀 날아가는 계약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포스팅 비용까지 감안을 한다면, 나름 이게 메이저리그 구단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투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건이 결국 중요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송성문 선수가 이렇게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스카우트를 많이 왔어? 나 정말 잘해야겠다. 저는 어제 폰세가 좀 그런 모습 보였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송성문 선수는 이렇게 없어요. 예, 보장된 계약이 그렇죠. 있고 자기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돈 많이 못 받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 왔을 때 한번 해보고 네. 싶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총액이 지금 120억 아닙니까? 그렇죠. 예, 120억인데 이거는 요즘 돈으로 따지면은 달러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390원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00만 달러가 안 되는 그러네요. 돈입니다. 그러니까 송성문 선수가 예를 들어서 몇 년이 걸 떠나가지고 네. 총액 자체에 막 개런티 본인이 보장받은 돈이 이 정도 액수잖아요. 이 정도 액수면은 사실은 따져보면은 한 850에서 900만 달러 그렇죠. 이 정도 총액만 나와도 액수가 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받을 수 있다? 그럼 꼭 돈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송성문 선수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예. 우리 김혜성 선수가 이번에 갈 때 되게 보통 금액이 한 200억 정도, 300억 정도 되는 규모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키움이라는 구단 자체가 그동안에 좀 메이저리그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본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아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카우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뭐 긴장을 네. 하거나 이런 모습 없이 굉장히 자기 플레이를 다 보여줬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높은 또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폰세 보러 왔는데 송성문이
FA야? 그러니까 저 포스팅이 가능해? 여러모로 지금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은 겸사겸사 와서 송성문에 대한 가치를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지금 시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근데 제가 느끼는 이제 송성문 선수는 사실은 작년, 올해 살짝 좀 그 뭐 기회도 그렇고 어찌됐건 팀을 이끌면서 좋은 성적을 내긴 했는데, 팀 성적이나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 보면 사실은 조금 이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냈던 그런 기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 좀 그렇죠. 잠재력이 폭발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한 단계 좀 도약하는 네. 그런 시즌이었고, 그래서 송성문 선수에게는 올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지난 시즌에 어떤 한 단계 도약을 올 시즌에 이걸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좀 더 좀 부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올 시즌에도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그런 활약으로 팀을 이끌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이제 하나둘 관심을 그렇죠.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송성문 선수 하면 일단 타격에 있어의 네. 꾸준함, 이 부분이 가장 좀 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수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간에 봐서는 뭐 확실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송성문 선수에 관심 있는 구단들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어,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메이저리그 팀 우리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쪽은 같은 선수를 놓고 같이 경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가가 완전히 180도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보편적으로는 비슷한데 마음속으로는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완전히 판이하게. 그러니까 이 선수는 안 돼. 심지어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런 정도라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나뉘는데 송성문 선수도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송성문 선수가 나이입니다. 20대 후반의 그렇죠.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송성문 선수에게 어떤 제안이 들어온다 그래도 아주 긴 그런 연수의 계약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김혜성 선수와 네. 같이 뭐 3+2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붙이는 계약은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연봉이죠. 연봉 총액이 어느 정도를 부를 수 있느냐. 이제 그런데 최근에 메이저리그 추세라든가 흐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계약한 액수를 넘어설 수 있는, 일단 들어온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송성문 선수, 이거는 좀 불리한 점인데 나이와 또 하나는 바로 즉시 전력감이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혜성 선수 같이 20대 중반에 넘어간 네. 선수, 이정우 선수도 마찬가지로 좀 다른 거죠. 이 선수는 제가 알기로 내년에 30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무조건 가서 쪄줘야 되고 그렇죠. 메이저리그 레벨에 있어줘야 되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생각할 때 이 선수가 마이너로 떨어지지 않고 최소한 벤치 멤버라도 네, 계속 계속. 우리로 표현하면 1군에 남아 있어줘야 되는 선수라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아마 팀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계약 후에 더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은 나오고 있는데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공격적인, 인상적인 사진을 골랐네요. 예.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송성문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 네. 어제 사실 그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이 선수는 누구지 하는 선수가 바로 정우주 선수였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저께 좀 무실점 네. 피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9개의 공으로 그렇죠. 세타자를 이제 좀 돌려 세우는 그런 좀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몇몇 구단 관계자들은 저 친구는 FA나 포스팅이 되려면 몇 년 남았지? 이거 체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 있어요. 작년에 고등학교 시절에 워낙 잘 던졌기 때문에 이 선수를 체크한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꽤 있었습니다. 꽤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들었던 얘기는 흔히 얘기해서 체격이 좀 작지 네. 않아? 예, 좀 이제 약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아직 먼 길이기 때문에 FA 자격을 받으려면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뭐냐면은 어제도 제가 이제 클로어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임페커블 이닝 네. 공 9개, 탈삼진 3개. 미국에서 딱 118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되게 귀한 게 우리나라는 이게 11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자가 있을 땐 최초다. 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스카우트가 막 환호하고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들도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해요. 자기가 직접 가서 경기장에서 보고 있는 경기에서 그런 나올 확률이 되게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생각지도 않게 한국에 와가지고 키움 경기 보고 있는데
얘가 이걸 하네. 네.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런 건 분명한 건 이럴 겁니다. 그동안 관심 어떤 팀은 이제 계속 체크해라. 체크. 계속 체크. 체크해라. 그런 얘기는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네. 뭐 어찌됐건 이제 송성문이 관심이었고 원래 저 주객이 좀 변도됐습니다. 폰세는 어제 약간 평상시랑은 좀 다른 느낌이던데요. 아무래도 워낙 이제 워낙 위협적인 공을 또 던지는 선수고 네. 그다음에 이닝 히터로서의 면모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면 어제는 사실은 그렇게 뭐 5이닝 정도였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뭐 무시무시한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스카우터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조금 그렇죠. 부담 아닌 의식이 좀된것 부담을 같죠? 좀 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사실 이거 하나 팬들에게는 굉장히 큰 관심일 텐데 폰세의 거치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폰세는 뭐 말씀 뭐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올 시즌 끝나고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제일 높은 선수에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쪽에서 만약에 고위 관계자가 왔다, 네. 그 앞에서 조금 저런 모습 보였다. 그러니까 뭐 좋을 건 없겠죠. 좋을 건 없고 저희가 크루 때 들었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저도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정확히 표현이 됐더라고요. 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폰세는 좋은 선수라는 건 알겠는데 일본에서 있을 때 그렇죠. 2년 차 때 조금 성과를 부렸다는데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제 그러니까 초반에 이 선수가 너무 좀 빠른 볼을 네. 위주로 던지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컨트롤 흔들려고 했잖아요. 그거를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저러나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는 네.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구위나 이런 거 그러니까 꾸준하게 지켜봤다면은 역시 폰세는 네. 넘어가는데 지금 제 영순위 후보는 뭐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 비밀은 없어요. 네, 사실 네. 저 방금 전에 송재우 위원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을 제가 올 1월 달에 한화 쪽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가장 그러니까 일본은 또 워낙 그 야구계도 보수적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막 이거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감정 표출이 심하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약간 태업 아닌 태업도 있었고 뭐 부상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평가가 낮아서 네. 다른 팀들도 영입하는 걸 되게 좀 부담스러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어제의 폰세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미국 스카우트들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알죠. 예. 네. 이게 어느 정도 이 템포를 좀 조절하면서 갈 수 있을지가 이 선수의 어찌 보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다. 그건 더블 체크하고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쪽 스카우터들이 인성 체크를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드린 게 뭐 좋은 예는 아니겠습니다만 강정호 선수가 네. 그 사건 났었을 때 처음에 갔던 피츠버그 그 담당 스카우트 분이 나중에 팀을 옮겼어요. 네. 옮겼는데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만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것 때문에 잘릴 뻔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 강정호 선수가 그 당시에 적발이 됐을 때 그게 사실은 처음이 아니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전과를 체크를 안 했다. 아하.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목이 달아날 뻔했다. 이제 이 얘기를 직접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특히 어린 선수 더해요. 고등학교 선수들은 그렇죠.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어마무시한 슈퍼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네. 이 선수는 그래도 프로밥을 오랫동안 먹었던 선수고 MLB에서 뛰었던 경력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참고는 하겠지만은 결정타까지는 조금 가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2명의 선수 또 크게 보면 3명의 선수 네. 다 관심을 받았던 어제 고척 스카이돔의 쇼케이스였습니다. 아주 그 어찌됐건 뭐 리그 순위 싸움도 아주 치열한데 볼거리가 많아지는 건 뭐 야구 팬으로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어요. 예. 그렇죠. 이런 뭐 스카우트가 우리의 경기를 지켜본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재밌는 포인트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 이제 제임스님 저 페디 얘기해 주셨는데 페디가 애틀란타에서 방출당했죠. 방출당했는데 이틀 있다가 바로 미러키로 갔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서 본인이 이러더라고요. 그 팀에 합류를 해야 되잖아요. 했는데 자기도 너 오늘 경기 나갈 거야. 3시간 전에 알았대.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선발로 나간 게 아니라 선발이 짧게 3회 던지고 나왔을 때 바로 그 뒤에 나와서 내용은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애틀란타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좀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우리 KBO 팬들은 페디 내년에 오면 어떨까 이런 또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예,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하여튼 야구 시장이 그만큼 이제
국제화됐고 네. 세계화됐기 때문에 우리도 메이저리그를 보고 그들도 그쵸. KBO를 보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마치 저거 같아요. 그 K-팝 데모는 더스 약간 그런 느낌. 난리죠. 그래서 우리도 보고 그들도 우리도. 김밥 맛있는데 김밥 잡아주세요.